제가 1997년도에 한국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약사 이 세 그룹이 일주일 내내 같이 그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대체약이라는 단어가 이런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잘 안 나오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독을 그때도 강의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이렇게 때가 묻거나 먼지가 묻거나 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얼른 비누로 씻고 싶고 또 샤워를 하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 내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체 내에 어떤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좋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고 더구나 이제 현대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들 또 마시는 공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우리 외부보다는 내부를 이렇게 더럽게 하고 참 깨끗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치료의 기본이다. 우리가 치료를 뭐든지 할 때에 기존에 우리가 약을 먹었다든지 또 어떤 그 화학물질에 들어가는 하다못해 비누라든지 커피라든지 한 잔을 마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해독해주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바른 치료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걸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임상도 하면서 봤던데 이 해독을 하고 치료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로서 해독 치료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발표하게 됐고 강의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지어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해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환경 물질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라든지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이 그다음에 심지어는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바르는 거, 마시는 거,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화학물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학물질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화학물질 속에는 독성물질들이 가능하죠. 예컨대 우리가 립스틱을 발랐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소위 그 물질들은 벤진이 많이 작용을 해요. 벤진. 그 벤진 플러스 클로라이드, 염소를 하게 돼서 태우게 되면은 다이옥신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화학물질은 위험스러운 건데 그걸 우리는 항상 날마다 우리 몸으로 접하고 생활에 밀접한 가운데 살고 있고 알루미늄 식기라든지 알루미늄 포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비닐 랩 같은 거 다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하다 보니 마시는 컵 하나에도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거는 공기 매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라든지 케미칼 내지는 중금속이 얼마인지 있고 그런 것들이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몸에 그래서 축적이 됐을 때에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예로 소위 그 분선충 같은 거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아주 그런 기생충이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 편두통을 앓는 사람들은 보통 20년, 30년씩 편두통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분선충 수명이 한 30년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약을 먹고 뭘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도 그 기생충을 죽이는 치료를, 즉 해독을 먼저 했을 때에 생각지도 않게 분선충이 사라지면서 편두통에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독성물질들
아무도 기생충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어제 사용했던 화장품 하나, 어제 내가 사용했던 어떤 식기 하나 때문에 5년 내지 몇 년 후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오늘 암이 생겼다면은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사용했던 것이 또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강아지로부터 소위 전염됐던 그 기생충 때문에 이 암이 왔다, 또 오늘 같은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수년 전에 접했던 것들이 수년 후에 아주 중대한 그런 병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해독이 필요하고,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해독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가급적 차단하는 게 좋다. 그럼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해독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할 때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장을 청소하고 간을 청소하고, 먼저는 사실 기생충, 신장, 간 이런 순서가 돼야 되거든요. 신장을 하지 않고 간부터 먼저 해버리면,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구나 마찬가지예요. 간에서 대사됐던 것이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장 하수구를 그대로 막아놓은 채로 간을 청소해버리면 창문 열어놓지 않고 먼지 털고 있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해독물질, 소위 독성물질이라든지 화학물질, 중금속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은, 이제는 아무도 기생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으면 기생충이 다 죽는다고 그렇지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만도 벌써 미국인들의 소위 미국 중산층의 6명 중에 5명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러면 기생충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간단하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치료보다는 일단은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생충을 죽이는 거고,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 기타 등등 우리 몸에 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독은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독한다고 해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독 치료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